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0일 재병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어제까지가 정기국회 회기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예산안을 합의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오늘부터 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는 겁니다. 근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을 합의 못한 거는 2014년 그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12월 2일까지 본회의의 예산안을 반드시 부의해야 됩니다. 근데 부의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고, 상정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까지 그럼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런데 어떤 정치의 속살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산안 수정 작업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복잡하기에 최소 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근데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다. 오늘 합의한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어제 오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자기네들 합의만 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여야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장이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사실 지금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가 있으니까 수정안 내에서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산안을 뭐 야당 단독 수정안 놓고 정부안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그리고 개수 10시간 11시간 걸린다는 거는 예산안 개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결렬 책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가지고 시간을 끌었던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저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회피한 적이 없었다. 정부 여당 탓을 한 거죠. 그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가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나머지는 대부분 다 타결이 됐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 뭐 부자 감세냐 뭐 이런 그 문제를 삼고 있어서 타결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법인세 하나 남았다는 건데 쟁점이 별로 없는 거죠. 마치 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쟁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말을 들으면 법인세 인하 하나다. 근데 법인세 인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해서, 이게 법인세 인하라는 거는 우리나라 하나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접국,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법인세가 싼 곳으로 가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의 투자 요건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법인세가 싼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법인세가 월등히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굳이. 중국이나 뭐 이런 데하고 다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외국 수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낮추거나 해야 된다. 그래야 투자가 늘어난다. 그거는 세법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도체 대만에다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쟁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자꾸 예산안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고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12월 9일까지 뭐 하는 척은 했지만 예산안을 아마 안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점을 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방탄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법 리스크. 어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직후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김용 끝나고 정진상. 자, 이제 어제 정진상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제 어쩌면 지금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검찰이 그냥 갑자기 통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이만저만한 일로 조사를 하고자 하니 언제 출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조율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진상 어제 끝났으니까 조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 조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부터는 물론 주말 거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정기국회가 그냥 예산안 딱 합의해서 12월 9일 날 끝나면 오늘부터는 국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야말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체포동의안 없이 소환 가능합니다. 그런 일을 민주당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도 그건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열어놔야 됩니다. 국회를 열어놓지 않으면 방탄이 안 되니까. 근데 국회를 열어놓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이 뭘까요? 예산안 처리. 이것처럼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은 처음부터 12월 9일까지 처리 안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대신 그게 명분 있게 국민들 앞에 비춰야 되니까 뭐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온갖 그 여러 가지 뭐 협상이 미진한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어저께까지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달간을 벌은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 1월 9일까지죠. 1월 9일까지 한 달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한 달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이제 다른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이걸 다 해버리면 내년 1월 9일까지 해버리면 1월 10일 이후로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찌 보면 사법 리스크의 결정적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면 결국 국회에서 막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열 것이다.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안을 볼모로 했고 다음번엔 또 다른 어떤 한 달쯤 뒤에는 어떤 민생 법안을 볼모로 또는 다른 일을 볼모로 임시국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뭐 어떤 딜레마가 민주당한테 하나 생겼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보고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보고했으니까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내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 기간이 지나가면 그냥 없었던 일이 돼버립니다.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하자, 오늘 처리하자 본회의에서 얘기했더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니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이걸 확고하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임시국회를 오늘부터 한 달간 열자고 해놓은 것이 예산안 때문이었는데, 하루 만에 예산안 딱 처리하고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해버리고 나면 명분이 좀 무색해집니다. 아마 요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을 또 질질 끌면,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 넘어가면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과 이상민 해임건의안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게 더 명분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반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욕을 덜 먹는 일인가 하는 거를 민주당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뭐 대략 좀 뒤로 미루거나 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여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 다시 내도 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이 딜레마를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임시국회를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열어놔야 이재명 대표 방탄이 가능하다. 근데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그 다음에 요새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뭐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창작 소설 얘기를 하고 탈탈 털어봐라 이런 얘기까지 짐짓 자신만만한 듯 하지만, 민주당 주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요새 혼밥 한다고 하죠. 밥도 같이 먹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곧 잡혀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문을 열어놓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이라는 거는 결국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계속 그 국회 전략을 끌고 가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 이게 돌파할 카드가 마땅하지는 않은데, 일단 임시국회부터 열어서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이런 게 검찰로부터 날아오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해 보여서 오늘부터 열리는 이 임시국회 그 속셈 전략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